보고 있나? 맞으니까 보고 있나? 손이 약간 좀 그렇지 않아요? 자, 갑시다. 그런 거? 순서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 용량부터 먼저 볼 건데, 전기 용량은 전화를 모으는 장치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하면 이제 모을 수 있는가, 그걸 이제 알아보는 과정에서 모을 수 있는 최대 전화량은 거기에 걸어주는 전압에다가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그 어떤 녀석이, 그죠? 축전기에 가지는 어떤 성능이지, 성능을 곱해준 것이 모을 수 있는 최대 전화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때 이 C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등장하는 게 평행판이 등장하죠. 일단 여러분이 뭐를 기본으로 알려주려면 앞에서 배웠던 전기장 구하는 가우스 법칙, and 전이차 구하는 공식, and 마지막에 있는 요 식을 이용해서 C를 구하겠다는 거지. 저희 프린트 갖고 계세요? 나중에 줄게. 나중에 줄게. 아, 이거 갖고 계세요? 있다. 아, 그럼 자, 그러면 이 평행판부터 먼저 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 자체를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에 플러스를 띄고 있는 대전판, 마이너스 띄고 있는 대전판 사이에 여기에 전기장이 이렇게 깔리게 될 건데 맞나?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도체판이 좀 크게 보는 거다, 크게. 그러면 이 도체판에서 여기서 이렇게 가우스면을 잡아준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된다고? 요게 하나의 입체적인 형태의 기둥 형태의 모양인데 이쪽으로만 나가는 것만 전기 다발이 있다는 거지. 다른 쪽은 없어요. 이건 옆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고 여기는 아예 없는 거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내부에서의 전기장을 구할 수가 있는데 공식이 뭐였더라? 가우스 법칙 쓸 줄 알아 이제? 인테그럴 E 도트 dA는 입시론 제로분의 안에 있는 알짜 전압 라지 Q가 되겠죠. 여기 플러스 Q가 보여있고 마이너스 Q가 보이다면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때 있는 요 자체에서 E라고 하는 값이 여기에서 전부 다 일정하니까 밖으로 튀어나오고 나머지 인테그럴 dA라고 하는 이 녀석이 바로 여기에 면적 A가 되겠죠. 그럼 식은 EA가 될 거고 여기서 넘어가면 E는 얼마 된다? 입시론 제로에다가 면적 A분의 라지 Q가 될 겁니다. 전에 너희 풀 때는 면적당 가지는 전량에서 이걸 보고 그 면전압밀도 시그마 적었는데 지금은 시그마 안 쓸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런 식을 만들어야 될 거니까 나중에. 그래서 이대로 하면 돼. 전기장이 이렇다는 거지. 어디서? 내부에서 전기장이 이렇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게 1단계 완성했고 그 다음에 이걸 여기서 뭐라고 한다 이제? 델타 V라고 하는 전이차의 크기가 중요한 거거든. 그럼 이걸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 델타 V에 대한 식이 이거였거든. 전기장이라고 하는 녀석을 선적분해가지고 그를 마이너스 붙이면 그게 전이차라고 하는 나중간 후에 전이차라고 하는 값을 구하는 공식이 되는데 크기를 물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마이너스는 크게 뭐 의미를 둘 필요 없어요. 어디가 더 크다 작다고 하는 그 값의 의미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크기를 물으면 요 녀석의 전기장이 이런 상수죠. 일정하니까 밖으로 튀어나오겠네. 입실제로 A분의 라지 Q는 튀어나오고 나머지 인테그럴 DR이라는 자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곱하면은 바로 이 판하고 이 판 사이의 거리는 전압이 된다는 거지. 전이차. 그럼 이 식을 하면 계산하면 뭐 나오지? 여기 계산하면은 입실론 제로 A 분의 QD가 나오겠죠. 뭐가? 전이차의 크기가 요 플러스 판과 마이너스 판 사이에 걸리는 전이차의 크기가 이렇게 전압이 걸린다 말하는 거지. 자, 2단계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뭐 하면 돼? 우리 C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이때의 전기 용량 C는 뭐였지? 걸리는 전이차분의 전압분의 총 전압량 Q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때 여기는 델타 V의 크기에다가 얘를 집어넣어 준 거지. 그럼 C가 이제 나오고 Q 날라가니까 분모에 있는 D만 남아있고 분자에 뭐가 올라가지? 입실은 제로하고 면적 A가 올라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평행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는 성능은 요 세 가지로 가지고 정해질 건데 모양과 관련된 거는 바로 이 D하고 A로 인해서 정해진다고 보면 되는 거지. 입실은 제로는 진공에서의 유전율이기 때문에 유전 분국은 안 일어난다고 보면 돼. 진공은 아예 없잖아. 유전 분국이 일어나지 않은 그러니까 최고 적을 때의 가장 작은 기본적인 성능을 말하는 게 입실은 제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진공에서의 유전율 이런 말 쓰고 그러니까 나머지 D하고 A 요거에 따라서 성능이 정해진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게 1번 버전이고
두 번째 버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버전은 어떻게 한다? 평행판이 아니고 어떤 형의 원통형이죠. 원통형. 자,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모습이 이렇게 하나의 면 이렇게 원통을 그려놓고 뒤에 또 한 번 더 크게 그릴 건데 다 그림 좀 지저분해 보니까 이렇게만 그릴게. 이렇게까지만 그립시다. 됐죠?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지. 앞에 면. 그러면 여기도 보면 이쪽에 뭐 있고 플러스가 모여 있고 바깥쪽에는 마이너스가 모여 있는 이런 상황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잡아주는 거지? 요 안에 요 플러스판과 마이너스판 사이에 전기결선이 그려지게 될 건데 요 내부에 그리는 전기 다발이 얼마인가를 이렇게 똑같이 원통으로 잡아주면은 가우스만 잡아주면은 이제 지나가는 다발이 윗면 아래면은 없지만 옆면으로 나가는 전기 다발이 쫙 있다는 거지. 맞나?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똑같이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뭐 빠졌네? 여기서 길이를 라지 L 잡을게. 밑에 길이를. 자, 그러면은 식이 나오기를 어떻게 나오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테그럴 E 도트 DA라고 하는 것을 계산했을 때 가우스 했을 때 입시론 제로분의 라지 Q라고 하는 즉 안쪽에 총 전하가 라지 Q가 있으면 라지 Q가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녀석을 전개를 하면은 뭐 나온다? 전기장 E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값이 단순하게 면적 A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거리가 R까지 떨어지는 곳에서의 가우스 면사를 잡았다면 그때 거리에 대한 함수로 표현했을 때 얘는 샵이 4파이 알지? 4파이 알죠? 얘는 둘리니까 2파이 R에다가 곱하기 L 하면 바로 옆면의 넓이가 바로 곱해지는 전기다발에 지나가는 면적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 꼴 뭐 되는 거고? 입시론 제로분의 라지 Q 되겠네. 넘기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전기장 E는 뭐 나오고 2파이 입시론 제로 라지 L분의 라지 Q라고 하는 어떤 특정된 값이 있고 추가적으로 뭐 부부가 돼? R이라고 하는 분모에 이게 변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R이가 있다 보니까 거리에 따라서 전기장이 달라지는 세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중간에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된다. 그 휴지 두루마리 휴지 같은 형태로 이렇게 하나 있고 원통이 있고 밖에 또 저 다른 판 또 하나 이렇게 크게 하나 있는 거지. 이렇게 두 개 떨어져가지고 이 제일 안쪽으로 뚫려 있는 거예요? 뚫려 있는 거지. 두 판 사이에 떨어져 있어야지만 거기에서 이제 전기 용량 이걸 전환 올 거니까. 그래서 그 안에 내부에서의 전기장 구하려고 하면 그 내부에다가 가우스면을 잡으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요게 R에 대해서 반비례하는 형태로 그려지니까 내부는 일정하지가 않다는 것이 전기장이.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어떻게 하면 요 판의 플러스 판과 마이너스 판 사이에 전이차를 알아야지 제가 전압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똑같이 이 짓을 할 겁니다. 어떻게? 델타 V라고 하는 거에 크기를 또 그려볼게. 왜 마이너스가 넌 기억이 안 나. 마이너스 이거예요. 전기장이 있는 쪽으로 뭉쳐야 가잖아. 그럼 전기가 높아지기 더 낮아지거든. 그래서 순수 붙여야 돼. 그러면 전기차의 크기를 묻잖아. 이것도 보면 식은 어떻게 되나? 인테그럴 마이너스 인테그럴 EDR인데 우리는 지금 크기를 묻으니까 마이너스 하지 말고 그냥 이 녀석 전기장에서 요게 변수 아니지 앞에 요 R은 변수고 그럼 변수 아닌 거를 밖으로 빼요. 2파이 입시로 제로 L분의 라지 Q를 밖으로 빼고 나머지 남아있는 거 뭐 남아있는 이제 분모에 R분의 1이 남아있거든 이거. 그리고 그 녀석을 거리에 따라서 할 거니까 DR이라고 하는 거리에서 얘를 접하면 되는 거지 이제. 됐죠? 맞나? 그럼 이때 코엑스에서 계산하면은 이 값이 뭐 나오냐면 L의 값이 나오는데 안쪽에 반지름을 A라 잡고 바깥쪽에 반지름을 B라 잡아주면 A하고 B를 어디에 넣어야지만 이 값이 크기라고 하는 양수 나오는지 생각을 잘해야 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돼? 값이 L 값이 이게 양수 넣으면은 위에 B가 더 값이 더 크지? B를 위에다 집어넣고 A를 밑에 집어넣으면은 값이 양수 나올 거라고 해요. 그 선생님이 주신 그 풀이에는 요 표시가 없거든요. 요 표시가. 그래서 그 자체가 되게 헷갈리게 돼 있고 실제로 잘못 시키는 친구도 있더라고 보니까. 풀이 보니까. 헷갈리면은 큰 수기가 주는 게 더 안 헷갈려. 그러면 이렇게 되는 자체가 이렇게 답이 나올 거니까 나머지 계산하면은 답은 뭐 나온다? 2파이 입시론 제로 L분의 라지 Q에다가 나머지 이거 L의 값이 나올 건데 로그가
뭐분의 뭐? A분의 B라고 하는 값이 양수가 나온다는 거지. 크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것도 구했네. 마지막 뭐 하자 이제? 이 성능 정경량 C를 제거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되죠? 델타 V분의 이 전속의 전하량 Q가 될 거니까 여기다가 이 구했던 아까까는 이 녀석을 들여 넣으면 되겠지. 네. 넣어주면은 답은 어떻게 된다? 분자로 올라가죠. QQ 남아가고 이거 올라가니까 위에 분자에 2파이 입실은 제로 L이 이렇게 분자에 있을 것이고 분모에 뭐가 있는 거고 자연로그가 위에 밑에 분모에 있겠지. 뭐분의 뭐? A분의 B라고 하는 수치가 밑에 있겠지.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성능은 이걸로 정해지다 보니까 이 전기 용량에서 성능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어떻게 A를 어떻게 할고 B를 어떻게 할고 A를 어떻게 할까 대충 느낌 오지? 맞나? 어. A를 크게 해요. A를 크게 하면 안 되지. B를 크게 해야겠지. 아니, A를 크게 했네. B가 작아야겠네. 분모니까. 그리고 이때 L은 커야 될 거고. 맞죠? 그렇게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통형 맞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바랍니다. 구형. 자, 구형인데, 아이고. 구형 추정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과학과 같은 데 가면은 이 추정기가 제일 많이 보이거든요. 본 적 있나 모르겠다. 반대 그래프라고 해서 거기에 손 만지면 이게 머리가 쭉 쏘고 가는 게 있거든. 충전된 거. 본 적 없나? 뭐 머리가 비쪽비쪽. 그 반대 그래프 발전기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머리가 마찰시켜가지고 개소리 전화 띄게 되면은 그쪽을 네가 잡고 있잖아. 구역 잡고 있으면 전화가 이동돼가지고 머리가 쫙 써요. 아, 그 할리데이 있는 그림 그거. 그 그림도 이상한 할리데이 할리데이. 있는 사람. 저 내일은 실험해서 처음 보는 아 맞아 내일 지금 참 좋은 책이지. 자, 보세요. 구형 수기 한번 볼게. 그럼 얘는 되면 이렇게 구를 작은 거 그려놓고 큰 구도 똑같이 그리지 말고 이렇게 대충 이 정도로 그립시다. 구 두 개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지. 빈 구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다가 역시 뭘 하고 플러스를 요 안에다 채우고 마이너스가 이쪽에 당연히 유도되겠죠. 한쪽이 플러스가 되면은 한쪽에 전화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유도됩니다. 점적이 유도 때문에 당연히 유도될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 있으면. 자, 이런 상황에서 또 뭐 해보자. 요 사이에서 마찬가지로 요 안에 내부에서의 이쪽 요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의 전기장이 궁금한 것이 어떻게 하면 된다? 가우스면을 이렇게 구형으로 잡아주면 되겠네. 구면으로 잡는 구면. 그러면 여기서부터의 임의의 거리를 내가 R이라고 잡아주면 똑같이 이 짓을 할 겁니다. 어떻게? 인테그럴 EDA라고 하는 가우스면을 지나가는 전기다발의 양은 입실론 제곱분의 라지 Q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이. 근데 이 DA가 뭐 되는 거고 이번에는 9의 넓이니까 뭐 되는 거지? 4파이 R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입실론 제곱분의 라지 Q 될 거니까 전기장 E가 나오네. 어떻게 한다? 4파이 입실론 제곱분의 Q라고 하는 어떤 상수에다가 분모에 뭐 없지? R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분모에 들어가 있는 게 되는 거지. 됐죠? 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전기장이 요 안에는 이렇게 되네. 거리가 멀어질수록 제곱에 반비례하는 역제곱 형태로 전기장이 약해진다 이 말인 거지. 자, 그러면 이것도 나왔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바로 똑같이 전이차의 크기를 구해야겠지. 어디 사이에?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전이차를 알아야지 그게 걸리는 전압이 될 거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서의 반지름을 쟤랑 똑같이 하자. 여기의 반지름은 A, 여기의 끝에까지의 반경은 B라 잡아주면 구 축전기의 판의 거리가 A, B가 돼 있으면은 이때 델타 V의 건 어찌 나오겠노? 똑같아 이거랑 방법이. 여기도 똑같이 인테그럴 E하고 D 하면 되겠지. 그럼 요게 상수 밖으로 튀어나오죠. 4파이 입시온 제로분의 Q는 밖으로 튀어나오고 나머지 R은 뭐 있는 거지? 하면 R 제곱분의 1이 있고 D양이 있는 거지. 맞나? 근데 이걸 접근하면 뭐 나오면 마이너스 R분의 1이 나오거든. 얘를 접근하면. 근데 델타 V 그 절대값이 주는 이유가 뭐예요? 크기. 근데 그러니까 크기인 건 아는데 델타 V 자체가 뭐 그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근데 그럼 방향성 우리는 이거와 이거 사이의 전이차의 크기가 중요한 거지. 전이가 더 크다 작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더 헷갈리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된 식에서 요 값이 마이너스 r분의 1이 나올 거니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a를 밑에 넣을 건지 a를 위에 넣을 건지 선택하면 된다는 거지. 어떻게 될까요? 느낌 오나? 마이너스 음수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r분의 1이 나오니까 어떻게 넣어주면 이 값이 양수가 나오게 만들 수 있겠노? 한개 나올 수 있겠노? B부터 A까지. b부터 넣어가지고 a 넣는 게 낫겠나? 반대로 해주면 되지 아닌가? 어떻게 되는 거지? B부터 있고. B부터 A까지가 밑에서. b에서부터 a까지 넣으면 되나? 네. 그러면 이 녀석이 하면 b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 나오겠는데? 좀 음수 나올 것 같은데? 네. 아니 아니죠. 마이너스 R을 붙자면 이게 마이너스니까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차이 아이가 그래? 마이너스 쓰면 이 분수 바뀌잖아.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계산하면은 답이 1 나오잖아. 4파이 입시론 제로분의 라지 q 되고 이 녀석이 r분의 1을 적어주면 구간 자체가 이렇게 안 바뀌나 이렇게? 맞죠. 이거 넣으면 방식 음수 나오잖아. 아. b분의 1보다 a분의 1이 더 값이 더 크잖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A분도 B까지. 그렇지. 이렇게 넣어줘야겠지. 그러면 지가 알아서 이 조건이 마이너스가 빠지면서 이게 바뀌면서 이렇게 바뀌겠지. 이렇게. 네. 그래서 값이 얼마 나온다고? 결론은 4파이 1실론 제로분의 q 있고 요 녀석이 계산하면은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인데 그걸 한 번에 통시키면 분모에는 a, b분의 위에는 b 마이너스 a 값이 나오겠지. 깔끔하게. 맞나요? 되나? 마무리해보자 이제. 여기까지 구했네. 좀 정리할 수 있는 거 된다. 델타 V분의 라지 Q를 말하는 게 전기용량의 정이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걸 다시 넣어주는 거지. 델타 V에다가 전이차를 넣어주는 거죠. 여기다. 넣어주면 답은 QQ 달라고 4파이 입실론 제로가 이렇게 위에 분자로 올라가겠네. 요 두 개 바뀔 거니까 순서가 B-A가 분모에 있고 분자에는 A 곱하기 B가 올라가 있겠지. 이렇게. 됐나?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다 세 개 다 할 줄 아셔야 되고요. 특히 마지막 구형 같은 이 경우에 있어서 뭐가 되는 경우 만약에 적어놓고 만약에 이게 구형이 하나밖에 없대. 즉 B가 없다 말은 B가 어디 있다? 무한대에 있다 하는 거지 생각하는 거지. 근처에 없다 이 말이니까. 맞나? 그럼 B가 만약에 무한대에 있다 말은 구형판이 하나만 있다고 하는 생각하고 동일한 말이다 이게.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 조건이 뭐가 바뀌노? 요 자체가 C가 4파이 입실원 제로는 그대로 분자에 그대로 있을 것이고 요 자체가 뭐로 바뀌는 거야? 얘는 B-A하고 위에는 B하고 차이 없겠지 거의. 네. 그 두 개 날려보는데 답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축전기를 구형으로 한 개짜리 만들었대. 그럼 너희가 이거에 따라서 전기 성능이 정해진다고 보면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반경을 2배, 3배 할 만할 때가 전기 용량이 2배, 3배 커진다고 보면 돼. 알겠죠? 그래서 좀 스케일 크게 만드는데 보면 과학한테 가면 이걸 됐다 크게 만들어놔요. 좀 크게. 거의 자동차 크기만 하게 만들었거든. 그러면 이제 전화 모으는 용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 손대면은 아주 신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 감전 안 나요. 감전은 안 되게끔 해야겠죠. 순간적으로 높아지는 거랑 상관없잖아요. 전하를.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까지 이해해 주시면 이제 축전기의 모델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전기용량 C가 어떻게 정해지는가 요거를 정확하게 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가볼게. 여기 다 적었나? 네. 지금 아직 안 키우시나? 네. 멀쩡합니다. 잘 찍히고 있어요. 좋아요. 내가 칠판에 뭐 적은 다음에 다음 주에 와서 뭐 이랬지 물어보고 그거 풀지하는 재미도 안 보여. 이 주연이 약간 저때기 한다는. 쌤 사하에 수업 들어가요. 사회 수업하고 왔다면서.
오늘 아침. 1과고 2학년이요. 어. 몇 명 있어요? 지금 2명 들어왔어. 가사람에. 양현석이랑 누구지? 양에서는 걔 그거만 된다. 아, 화만 듣고 있어. 양에서 생물로 다 뜯고 자, 박지성 듣는데. 지성이하고 한 명 더 이름 모르나? 아는 사람이 제가 지성? 아는 사람이 지성. 이게 우리 반 반장 지성 펑크. 치킨파 주성이 우리 학년 중에 누구야? 되게 열심히 하던데. 보니까. 열심히. 이은서 이윤서. 자, 갑시다. 다음 과정 볼게. 이거는 뭐합니까? 축전기에다가 저장되는 에너지를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 정확하게 한번 보자고 이제 이번에는. 자, 어떻게 되는 상황이면 여기에 어떤 표현판이 있는데 이 표현판에는 이렇게 플러스가 어느 정도가 이렇게 쌓여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현재 뭐가냐면 양쪽 판에 걸리는 전기장이 생겼을 거고 전이차가 생겨있지. 그래서 현재 여기는 끊어지네. 현재 여기는 임의의 전이차라고 하는 전압이 걸리는 상황이 되는 거지. 자, 그 상황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지? 다시 미세한 작은 어떤 전화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싶다는 거지, 여기다가. 그래서 이 녀석을 넣는다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미소 작은 전화량 DQ라고 하는 작은 전화를 여기 현재 있는 이 상황에다가 넣겠다 이 말이거든. 그럼 뭐가 됩니까? 내가 이걸 넣어주려면 일을 해야 되거든 분명히.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바로 해야 되는 일 자체가 DQ라고 하는 녀석을 V라고 하는 공간에 넣는 것이 매우 작게 한 일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선생님 전체의 한 일은 뭐 하면 될까요? 이걸 적분해주면 토탈 한 일이 되겠지. 그래서 외부에서 해준 것만큼 뭐 되냐면 여기서 저장되는 에너지가 발생한다고 보면 돼. 이거 적분하는 거거든 이거. 그런데 자체가 요때 V라고 하는 상황이 뭐랑 똑같냐면 현재 모이니까 현재 모여있는 전화량 Q가 있지 않겠나 얘들아? 현재 맞죠? 그리고 이 자체가 가지는 성능이라는 C가 정해져 있을 거거든 얘는 이. 그러면 V는 뭐 되는 거지? 그렇지. 현재 성능분의 현재 보이는 전화량 Q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녀석의 모양을 바꿀 수 있죠. 어떻게? C분의 1 Q가 있다 보니까 Q도 주고 DQ가 있는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럼 이 Q가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다면은 처음에 전화가 아예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다 채울 건데 다 채울 때를 라지 Q 잡을게. 요렇게까지 채우겠다 이 말인 거지. 그때까지 일을 했으니까 저장된 에너지는 얼마이겠니? 있는 지분인 거지.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오는 이거? 계산하면 얘가 Q에 대한 함수니까 2분의 C 이렇게 튀어나오고 요게 Q의 제곱인데 요걸 넣어주면 답은 라지 Q의 제곱 되죠. 라지 Q의 제곱 마이너스 0의 제곱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예쁘게 적어주면 2C분의 라지 Q의 제곱 이렇게 총 모이는 전화량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등장하게 됐는데 재미난 거는 여기서 말하는 이 Q가 총 모이는 총 전화였거든. 또 이 모양도 바꿀 수가 있네. 어떻게? Q는 또 C분이니까. 그러면 이때 Q는 전체 총 전화량이니까 Q 대신에 성능 C에다가 곱하기 최종 전압 V를 곱해준다는 거지. 그럼 이 녀석이 뭐로 바뀌냐면 2분의 1에다가 맞죠? 얘가 CV 제곱이 들어가면 C가 하나 날아가니까 C가 하나 위에 남아있고 V의 제곱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이거를 그래프로 해서 한번 볼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제. 그래프로 그렸다면은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지. 자, 보세요. 원래 여기에 QV 적었는데 얘는 반대로 여기에 전압을 V, 여기에 전화량을 Q가 적을게요. Q.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전화가 넣기 전에는 전기차가 아예 없었는데 전화를 모을수록 전압이 계속 이게 더 계속 증가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비례하게 쭉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요 미소한 작은 이 면적이 뭘 뜻하는 걸까? 아까 방금 말했던 요거지. 요거 되는 거지. 1량 매우 작게 하는 밑에 여기가 DQ고
매우 작은 이 값이 이 찰나의 전압이 현재의 V에 되는 거지. 어때 이해나? 예. 그래서 그거를 전체를 쫙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밑에 면적을 구하면 이 뜻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에 전체 전압이 만약에 라지 Q가 뭐였다면 그때 마지막에 전압이 최종 전압 V에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런 면적 구할 때 굳이 적분할 필요 없죠. 왜? 이 면적 구하면 되게 쉬워요. 삼각형 면적이니까. 얼마 나온다? 2분의 1 Q V가 되는 거지. 근데 Q는 CV니까 이 모양을 바꾸면 역시나 이런 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됐나? 의미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어떤 곳에다가 전화를 집어넣을 때 얼마큼 일이 필요한가 이런 개념으로부터 쭉 가져온 식이 저장되는 에너지는 이렇다 써준다는 거지. 비 엄청 오네. 자, 그러면 이제 저장되는 에너지도 알았고, 근데 이 개념에다가 하나 더 추가 적용이면 연수력으로 바꿔볼게. U라고 하는 저장되는 에너지, 이거 표시 안 했네. U라고 표시해요. E라고 안 적는 이유가 저기 전기장도 E라고 표시하다 보니까 워낙 혼동이 많이 일어나서 그걸 혼동 줄이기 위해서 저는 에너지를 U라고 표현을 다르게 한 것이죠. 저장되는 에너지. 그럼 이때 U라고 하는 저장되는 에너지는 방금 했던 식 중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쓸게. 2분의 1 CV의 제곱이라고 하는 식을 다시 하고 조명해보자는 거지. 어떻게? 평행판이면 C가 뭐 되는 거고 입시론제로 D분의 A 꼴이 기본 꼴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V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양쪽 판에 걸리는 점이 차인데 이 녀석을 전기장 곱하기 판 사이의 거리가 D라면 D 해도 되는 거 맞지? 이게 점이 차잖아. E, D 한 거 맞나? 그거를 제곱한 식이 된다는 거죠. 여기 전개하면은 식이 뭐 나오냐? 2분의 1에다가 입시론 제로에다가 전기장의 제곱이라는 게 나오고 추가적으로 남아있는 게 뭐냐면 A하고 D가 남아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게 뭘 의미하노 이게? 여기 의미하는 게 그 축전기라고 하는 이 안에 부피 말하는 거지. 내부 부피. 그래서 이 녀석을 일로 넘겨줘요. 그럼 뭐 되는 거고? 부피당 가지는 저장되어 되는 거지. 총 부피가 얼마 나왔는데 그걸 나눠주면 부피당 가지는 저장된 에너지가 얼마인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그 개념이 뭐냐 바로 에너지 밀도라고 해서 표시를 소문자로 이루셔봐요. 그래서 이름을 위에서는 저장된 에너지고 얘 이름은 에너지 밀도라고 말씀을 해요. 에너지 밀도. 그럼 이 에너지 밀도는 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면 요거 빠졌으니까 답은 2분의 1 입시론 제로에다가 전기장의 제곱꼴을 쓴다는 거죠. 자, 쌤이 증명은 안 하겠지만 평행판으로도 풀었지만은 이 값은 매우 작은 어떠한 부푸를 가지는 전기 에너지다 보니까 전기 에너지다 보니까 이거는 모든 경우 평행판이든 원통형이든 구형이든 다 적용 가능해요. 근데 대신에 차이점이 있던 게 이게 어떠한 부분에서의 전기장이 전기 에너지다 보니까 그 평행판일 때는 값이 전체 다 일정하고 이 값이. 그 다음에 원통은 점점 말했잖아 쌤이 멀어질수록 더 전기가 약해진다 되잖아. 그래서 이 값이 좀 변하는 거지. 그렇다고 근데 이 식은 동일하게 써도 된다는 거지. 에너지 밀도는. 그럼 이만 넣어줘서 그렇게 계산하면 돼. 그렇지. 이만 더 주면 돼. 어떤 부분에 전기장을 볼수 있는 또 보지 않으면 거기다가 내가 이 점이라도 전기장을 볼 수 있잖아. 그 전기장을 곱하면 돼. 대신에 평행판이나 원통형이나 구형이라고 하는 축전기에서 저장되는 에너지만 이렇게 쓴다는 거지. 이해되지? 자, 이렇게 해주시면 또 저장되는 에너지에 대한 단어는 내용이 또 끝나게 됐습니다. 자, 그래 놓고 또 뭐 나오겠니? 쌤이 표시해놓고 있죠?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위에서 아까 그 원통형, 평형판, 구형판 이게 구분하는 거 할 줄 아셔야 되고 지금 설명하는 요거는 뭐 그 중요한 건 아닌 건데 참고하시면 되고 그냥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 더 있죠? 밑에 보면 왜냐면은 연결 방법 직렬 연결하고 정렬하고 이런 건 좀 아쉽죠? 혼합된 거 이런 것들을 계산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직렬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이게 외우는 게 아니고 이게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는 게 지금 중요하네. 중요하기 때문에 직렬 그림 한번 그려볼게. 평행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직렬 만들어주면은
잘 보시면은 여기 있는 요 부위가